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보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은데, 특히 눈가 잔주름이나 팔자주름이 어제보다 더 선명해 보일 때 말이죠. 그리고 화장을 해도 왠지 칙칙해 보이고 파운데이션이 들뜨는 느낌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사실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젯밤에 얼마나 잘 주무셨는지가 오늘 아침 거울 속 모습을 결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밤잠이 부족하면 피부가 무려 10년은 더 늙어 보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잠을 많이 자세요 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잠이 부족하면 주름이 깊어지는지, 어떤 자세로 자야 주름이 생기지 않는지, 그리고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깊은 잠드는 비법까지 의학적 근거와 함께 상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 한편으로 여러분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가장 강력한 안티에이징 비법을 손에 넣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채널로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잠이 부족할 때 우리 피부에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볼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바로 우리 피부를 젊게 만드는 마법사 역할을 하는 거죠. 성장 호르몬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콜라겐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우리 피부를 탱탱하고 윤기 있게 만드는 단백질이에요. 마치 피부에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성장 호르몬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럼 콜라겐 생성도 덩달아 줄어들고 기존에 있던 콜라겐은 점점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건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 코르티솔은 콜라겐을 파괴하는 효소의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피부의 탄력을 담당하는 콜라겐이 만들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기존 것마저 빠르게 사라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한 연구팀에서 3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평소보다 2시간씩 덜 자게 했더니 단 5일 만에 피부 탄력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겨우 5일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상태가 몇 달, 몇 년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무서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로 자느냐도 주름 생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특히 엎드려 자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엎드려 자면 얼굴이 베개에 눌려서 피부가 접힙니다.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어도 매일 밤 같은 부위가 눌리고 접히면서 그 부분에 주름이 고정되기 시작해요. 이걸 의학용어로는 수면주름이라고 부르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주름은 잘 펴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피부 탄력이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펴지지만 40대 이후부터는 그 주름이 점점 깊게 패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어떤 자세로 자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똑바로 눕는 자세입니다. 얼굴이 베개에 닿지 않아서 압박이 전혀 없거든요. 옆으로 누울 때는 왼쪽보다는 오른쪽으로 눕는 게 심장에 부담을 덜 줘서 좋고요. 그리고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목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맞춰주세요. 잠깐, 여러분 주변에 혹시 수면 부족으로 피부 고민이 있는 분들 계시나요? 어머니나 친구분들 중에 요즘 피부가 왜 이렇게 안 좋아졌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젊은 피부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깊은 잠을 자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영어로는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데 24시간 주기로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이 조절됩니다. 잠들고 깨는 시간도 이 생체 리듬에 따라 결정되죠.
이 생체 리듬을 정상으로 맞추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거나 평일보다 늦게 자면 생체 리듬이 깨져서 다음 주 내내 잠들기 어려워져요. 이상적인 취침 시간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기상 시간은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두 번째는 조명 관리예요. 우리 뇌에서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려면 어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LED 조명이나 스마트폰, TV에서 나오는 파란빛이 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저녁 9시 이후부터는 집안 조명을 좀 어둡게 하시고 스마트폰이나 TV는 가능하면 보지 마세요. 정봐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거나 스마트폰에 있는 야간 모드를 켜두세요. 침실은 완전히 어둡게 만드는 게 좋아요. 작은 전자제품에 LED 불빛도 다 가리고 암막 커튼을 쳐서 바깥 불빛이 들어오지 않게 하세요. 온도 조절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그런데 방이 너무 따뜻하면 체온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아서 깊은 잠에 빠지기 어렵습니다.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예요. 좀 서늘하다고 느낄 정도가 딱 좋습니다. 습도도 신경 써야 해요. 너무 건조하면 코나 목이 마르면서 잠이 깰 수 있고 너무 습하면 끈적끈적해서 불쾌해집니다. 적정 습도는 50%에서 60% 사이예요. 가습기를 사용할 때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 카페인이 든 음료는 절대 금물입니다. 소화를 위해 위장이 활발히 움직이면 잠들기 어려워지거든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해서 다음 날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대신 잠들기 1시간 전쯤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면 도움이 돼요.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만들어줍니다. 잠자리 준비도 중요해요. 침실은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 우리 뇌가 침실을 놀이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작 자려고 할 때 잠이 안 와요. 잠들기 30분 전부터는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루틴을 만드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도 좋아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도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좋은 정보를 전할 수 있어요. 이제 더 구체적인 수면 위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잠자리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베개 커버와 이불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은 갈아야 하고 베개는 2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하는 게 좋아요. 오래된 베개에는 진먼지 진드기나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해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도 중요해요.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는 척추 정렬을 방해해서 깊은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정도의 적당한 탄력이 있는 매트리스가 좋아요. 운동도 수면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잠자기 3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세요. 운동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각성 상태가 지속되거든요. 대신 오후나 저녁 일찍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낮잠도 조심해야 해요. 오후 3시 이후에 낮잠을 자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정 졸리면 20분 이내로만 자세요. 그 이상 자면 깊은 잠에 빠져서 일어났을 때 더 피곤해질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각성 상태를 유지시켜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어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코르티솔이 콜라겐을 파괴해서 주름을 더 깊게 만들기도 하고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가벼운 독서나 음악 감상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명상이나 요가도 추천드려요. 복잡한 동작을 할 필요는 없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았다가 4초 동안 내쉬는 걸 반복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신경계가 진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잠자는 환경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침실에서 나는 소음도 수면 품질에 영향을 줍니다. 완전한 무음 상태가 이상적이지만 도시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다면 일정한 백색 소음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에어컨 소리나 선풍기 소리처럼 일정한 소음은 오히려 다른 잡음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침실의 향도 중요합니다. 라벤더나 캐모마일 같은 향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잠들기 전에 아로마 오일을 한두 방울 베개에 떨어뜨리거나 디퓨저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단 향이 너무 진하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으니 은은한 정도로만 사용하세요. 이제 나이별로 달라지는 수면 패턴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40대부터는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신경 써서 관리하시면 젊은 사람 못지않은 수면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50대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때는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는 게 중요해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30분 정도 산책하시면서 햇빛을 받으시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생성이 촉진됩니다. 단,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주시고요. 여성분들은 폐경기 전후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잠들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더욱 엄격하게 지키시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면 전문의와 상담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현재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수면제에 의존하기보다는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수면제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고 장기간 복용하면 의존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잠에서 깨는 방법도 중요해요. 알람 소리가 너무 크거나 갑작스러우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해서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낄 수 있어요. 자연광을 이용한 알람이나 점진적으로 소리가 커지는 알람을 사용하시면 더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어서 햇빛을 받으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그리고 물 한 잔을 마셔서 밤사이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수면은 정말 최고의 피부과 시술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레이저 시술보다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보다도 더 확실한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어요. 게다가 완전 무료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핸드폰은 멀리 두고 조명은 어둡게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우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돈 안 드는 안티에이징 바로 잠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서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하고 젊은 피부 이제 꿈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